선진국들도 첫 번째 로켓 발사 성공 확률이 30%가 안 됩니다. 한국은 이 어려운 일을 첫 시도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난 김진한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은 비록 일단 로켓만 있는 시험 발사체지만 우리 힘으로 개발한 엔진을 첫 비행에서 성공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라며 8년 동안 엔진 개발에 매달려온 저도 로켓이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00년대 중반 나로호 사업과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발사체의 핵심인 75톤급 엔진 개발을 이끌어온 연구 책임자다. 지난달 28일 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로켓 발사에 서엔진 연소 시간과 최대 도달 고도 등 대부분의 수치에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이번 발사로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다. 김 단장은 나로 개발 당시 2번이나 발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발사 전날 한숨도 못 잤다며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온 뒤에 힘이 쫙 빠져서 동료와 후배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 우주 기술력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통상 독자 기술로 75톤급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리는 대한국은 7년 반 만에 실제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로켓의 핵심인 엔진 기술은 돈을 주고도 해외에서 사올 수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 단장은 나로호 사업 당시만 해도 공동 개발에 참여한 러시아 연구진이 한국이 로켓을 만드는 게 사실이냐며 무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하지만 이번 발사 직후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엔진 개발에 성공했느냐며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러시아의 엔진 개발 업체에서 연구원을 한국에 보낼 테니 공동 개발하자는 제의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긴 개발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국내의 따가운 여론이 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당시 인터넷에는 러시아 로켓 아니냐. 우리가 러시아를 대신해 로켓 성능을 검증해준 것이라며 개발 성과를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이 많았다고 한다. 핵심인 1. 단부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나로호 사업 당시에도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로켓 발사 후에는 자랑스럽다. 세금은 이런 연구에 써야 한다며 격려해주는 분이 많아 팀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 성공 이후 휴식도 없이 바로 다른 엔진 개발에 들어갔다. 2021년 발사될 우리 5 제작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의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엔진 개발을 위해 1년의 절반은 대전을 벗어나 창원 고흥을 오가고 있다. 김 단장은 2021년에도 지금처럼 국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구피를 조이겠다고 말했다. 우주 발사체 체용 로켓 엔진이란 무엇인가? 10개국만 보유한 극비 기술.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우주 로켓용 엔진인 75톤 액체 엔진 성능을 검증할 시험 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하늘로 향한다. 오는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갈 75톤 액체 엔진은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10개 국가만이 우주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57년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러시아의 뒤를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 자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다. 도대체 우주 발사체에 들어갈 로켓 엔진은 어떤 원리이고 왜 이렇게 개발 하는데 힘들까? 로켓이 나는 원리는 뉴턴이 이야기했다. 로켓 엔진은 지구 대기권뿐 아니라 우주 공간도 비행할 수 있는 추진 기관이다. 로켓이 나는 원리는 공기가 빵빵하게 찬 풍선이 나는 원리와 같다. 풍선 주둥이를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며 이리저리 날아가는 풍선을 볼 수 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알려진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따른 결과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 물체도 같은 힘을 반대로 가한다. 풍선 해선은 부풀기 전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 반작용으로 공기도 풍선을 밀어낸다. 이렇게 힘을 받은 풍선은 공기가 빠져나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시험 발사체에 장착된 로켓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도 풍선이 날아가는 원리와 같다. 무언가를 밖으로 뿜으면 그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공을 던지면 던진 사람도 반작용으로 힘을 받는다. 다만 힘이 크지 않아 눈에는 반작용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로켓 엔진이 던지는 공은 분사된 가스다. 연료를 태워 높은 압력의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를 엔진 밖으로 분사해 날아갈 힘을 얻는다. 공을 던진 사람이 0으로부터 받는 힘은 0 무게와 가속도가 결정한다. 여기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해 푸마가 쓰인다. 힘의 크기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는 공식이다. 공이 사람에게 받은 힘은 공의 가속도 곱하기 공의 질량이 공을 던진 사람도 반작용으로 같은 힘을 받는다. 0의 질량은 1kg, 사람의 질량은 100kg이라고 하자. 초속 10m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사람도 공이 받는 힘과 같은 힘을 받는다. 사람이 0보다 100배 무거워 사람이 받는 가속도는 100분의 1이 된다. 결국 초속 0.1m의 속도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200분짜리 한국형 발사체가 1.5톤 위성만 싣는 이유는 로켓의 딜레마 때문. 시험 발사체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75톤 액체 엔진은 2021년 발사를
위에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간다. 누리호의 이륙 중량은 200톤의 이른다. 250명을 태울 수 있는 중형 항공기 무게와 비슷하다. 누리호 목표는 1.5톤급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1.5톤은 중형 세단 하나의 무게다. 항공기 하나가 고작 자동차 하나를 싣고 나는 셈이다. 여기에도 로켓의 원리에 따른 이유가 숨어있다. 로켓 엔진의 힘은 뉴턴으로 표시되는 추력으로 표현한다. 1kg의 물체가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는 9.8N의 힘이 필요하다. 애초 한 개씩 1kg의 공을 던지면 던지는 사람은 9.8N의 추력을 얻을 수 있다. 100kg의 사람이 하늘에 뜨려면 980N의 추력이 필요한 셈이다. 추력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질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0의 질량을 늘리거나 많은 수익 공을 던지면 된다. 두 번째는 공이가 속도를 높이면 된다. 100kg의 사람이 떠 있으려면 매초 초당 980m 속도로 땅으로 공을 던지거나 매초 100개씩 초당 9.8m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된다. 여기에 로켓의 딜레마가 있다. 질량을 던져 추력을 얻기 위해선 질량을 싣고 날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kg의 사람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으려면 3,600개의 공을 매초 하나씩 초당 980m 속도로 던져야 한다. 문제는 3,600개의 공의 무게가 3,600kg이라는 점이다. 사람 하나를 1시간 띄우는데 사람 무게의 36배의 공이 필요하다. 0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해도 때문에 실제로는 공이 더 필요하다. 결국 로켓의 무게 대부분은 연료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거대한 로켓의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위성 하나를 실어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시험 발사체의 무게는 51.1톤이다. 연료를 143.5초간 연소하며 하늘을 날게 되는데 이때 쓰는 연료와 산화제의 양은 36.4톤이다. 연료의 무게만 로켓 무게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리 간단해도 로켓 엔진 개발이 어려운 이유. 시험 발사체에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장착했다. 75톤급 로켓은 75톤의 무게를 궤도로 날려보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 로켓은 세계에서도 10개 국가만 기술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로켓이 나는 물리적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힘을 내는 액체 엔진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연료에 따라 고체 연료 로켓과 애추진 로켓으로 나뉜다. 고체 연료 로켓은 값싸고 간단한 구조다. 반면 액체 추진 로켓은 연료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어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고려 말 최무선 이주하라는 무기용 로켓을 만든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역사가 긴 고체 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다. 빨리 타지만 폭발하지는 않는 고체 연료를 엔진에 채우면 된다. 폭발에 쓰는 화약의 조성을 조금만 바꾸면 고체 연료로 바꿀 수 있다. 엔진은 원통형으로 내부에 고체 연료를 채운다. 가운데는 원통형 모양으로 비어있다. 이어 있는 공간에 불을 붙이면 안쪽 고체 연료부터 연소하며 발생한 가스가 배출돼 추력을 얻는다. 고체 연료는 만들기 쉽고 값이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불이 한번 붙으면 멈출 수 없어 추력을 조절할 수 없다. 정밀한 엔진 제어가 불가능하다. 반면 액체 추진 로켓은 주입하는 연료량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우주선 영역에서 액체 추진 로켓이 쓰이는 이유다. 1926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액체 추진 로켓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때 쓴 연료와 연료에 불을 붙이는 데 쓰는 산화제가 모두 액체 다제. 엔진 연료에는 악화수소나 화석 연료, 산화제에는 주로 액체 수소가 쓰인다. 연료와 산화제가 엔진 송연소 체인버로 들어가 불이 붙으면 고온, 고압의 가스로 변한다. 가스는 로켓의 하단부에 있는 노즐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며 로켓에 추력을 준다. 액체 추진 로켓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연소 체인버와 노즐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료나